세팅까지 다 완료를 시켰고요. 그럼 이제 진짜로 게임 만들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게임 만들기를 실제로 코드를 적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전체적인 구성 같은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게임을 하나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예고 드렸던 게 이런 화면 하나 나올 거고, 이 화면에 이걸 좀 작게 그릴게요. 화면 하나 나올 거고, 이 화면 안에 우리가 만든 캐릭터가 하나 등장을 할 거고요. 얘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한다고 했죠.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고요. 자, 이런 게임을 만드는 얘는요, 게임이라고 하는 이 요소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미지들의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게임 화면이 지금 3개를 그려놨는데, 이게 하나라고 가정을 하고 내 캐릭터가 여기 있던 게 가운데로 움직여야 되고요. 더 움직여서 오른쪽 끝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 내 캐릭터가 일단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여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이 과정들이 원래는 이미지를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처음에 내 캐릭터가 왼쪽 벽에 붙어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1픽셀만큼 움직였어요. 그럼 1픽셀만큼 움직인 상태의 이미지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 가다가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는 거고, 이걸 넘어서 오른쪽 끝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만드는 이 캐릭터를 그냥 하나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쓸 건데, 그 이미지 자체가 실제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왼쪽 벽에 붙어있는 이미지를 사용자한테 보여줬다가 얘가 조금씩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의 화면으로 계속 화면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게임에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똑같은 이미지로 움직인다면 이미지 모습의 변화는 없고 위치만 바뀐 것처럼 보이겠지만, 바뀌면서 이미지도 달라진다. 그러면은 그 움직이는 와중에 그 캐릭터가 팔을 든다던가 아니면 모양이 바뀐다거나 이런 효과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그림책 같은 거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그림책 아세요? 애니메이션 장면 하나를 다 컷으로 끊어놓고 쭉 연결시켜서 넘기면 걔가 쭉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게임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게임이라고 하는 이 요소 자체는 이미지들의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동영상도 사실 비슷한 개념이에요. 동영상을 재생을 하다가 멈췄어요. 멈춘 상태, 그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멈춘 상태, 걔는 영상으로 봐야 돼요. 움직이지 않죠. 걔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영상도 중간중간에 끊어서 컷 편집하듯이 중간중간에 정지를 해서 멈춰서 얘를 이미지처럼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이미지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임도 마찬가지 이미지의 집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이란 건 이런 요소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얘가 여기로 넘어가는 이미지가 위치를 이동시킨 상태에서 우리는 사용자한테 화면을 업데이트 시켜줄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계속 새로 고침을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그러면은 여기 있던 이미지를 이만큼 움직여 놓고 다시 화면을 그린 다음에 업데이트, 새로 고침을 했어요. 그럼 사용자는 이만큼 움직인 화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움직인 화면을 볼 때 얘가 이 오른쪽 끝에까지 움직이는데 새로 고침을 딱 2번밖에 안 한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처음에 있던 왼쪽 끝에 있는 이미지가 중간쯤 왔을 때 한 번 새로 고침이 돼서 중간에 있는 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붙은 거 이렇게 딱 두 번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실제로 이 이미지는 여기로 순간이동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쵸? 얘가 중간까지 이동하는 그 과정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만 우리 눈에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텐데 얘가 뚝뚝 끊어지면서 갑자기 순간이동한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면은 좋은 모습이 아니죠. 옛날에 그 되게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게임들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애들도 있어요. 이 움직이는 부드러운 단계를 더 많이 쪼갤 수 없어서 뚝딱 끊어지게끔 움직이게 했던 게임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쵸? 그 업데이트를 하는 횟수, 우리가 사용자한테 얼마나 더 부드럽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FPS예요. 얘는 이제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해서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살짝만 알고 가야 되는데, 이 프레임은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업데이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하는 이 FPS가 초당 몇 번이나 새로 고침을 해줄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당. 그래서 프레임 퍼 세컨드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1초에 2번만 새로 고침이 됐대요. 그럼 순간이동이에요. 근데 얘가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초당 60번씩 새로 고침을 한대요. 그럼 꽤나 부드럽게 보이겠죠. 이런 설정을 프레임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FPS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그냥 총게임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보통 총게임을 FPS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실 프레임 퍼 세컨드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총게임의 의미가 아니라 프레임 퍼 세컨드라는 의미고, 이제 뭐 여러가지 게임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프레임이 높은 고사양의 게임 같은 경우는 화면이 엄청 부드럽게 움직여요. 대신에 그만큼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고사양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배틀그라운드다 그러면 내가 60프레임으로 게임을 하는 거랑 120프레임으로 게임을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예 화면이 움직이는 그 부드러운 정도가 달라서,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사양 게임을 하기 위해 고사양 컴퓨터를 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프레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부드럽게 사용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 우리가 게임 만들 때 무조건 고프레임으로 만들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우리가 만들 이 간단한 미니게임인데 그래픽카드 막 4060 써야 된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선을 우리는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드웨어의 사양이 기준치 이상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만큼 게임 퀄리티가 높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게임 만들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60프레임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과 연관지어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주사율, 헤르츠라고 하는 개념인데, 얘는 자, 프레임 자체는 그 게임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실행될 때 얼마나 게임 화면을 업데이트 시켜줄까, 이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헤르츠, 주사율은 모니터에서 그 업데이트되는 화면들을 얼마나 더 잘 인식을 할까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60Hz랑 보통 이제 144Hz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60Hz는 60프레임까지 딱 동일하게 받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넘어갔어요, 프레임이. 근데 얘는 60Hz밖에 안 돼요. 그럼 사실상 우리 모니터를 통해서 화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게임이 얼마나 프레임이 높든, 내가 얼마나 그 프레임을 견딜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내 모니터가 60Hz면 얘는 초당 60번밖에 못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 같은 경우도 이제 144로 넘어가게 되면은 훨씬 그 캐릭터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부드러워지고 화면 인식 자체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60Hz랑 144Hz는
차이가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보통 있죠. 그런 개념들이 다 우리가 게임 만들 때부터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주사율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에 대한 문제니까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프레임에 대한 이거를 직접 설정을 하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념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 나갈 건지 구성을 짜드리면 가장 먼저 초기화라는 걸 할 거예요. 얘는 변수 배울 때 들었던 얘기죠. 이거 말 그대로 변수 선언하겠다라는 거예요. 변수 선언해서 사용할 준비, 변수를 사용할 준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초기화 작업은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게임 만들 때 파이 게임 쓴다고 했죠. 파이 게임에 있는 변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얘네가 이미 만들어 놓은 초기화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치고 났을 때 우린 그 밑에다가 파이 게임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그냥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작업을 가장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게임 화면에 대한 설정을 살짝 할 겁니다. 얘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게임 화면을 사이즈를 전체 화면으로 할 건가 아니면 뭐 창모드로 할 건데 사이즈를 어느 정도로 고정을 할 건가, 이런 거를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크기를 이제 뭐 전체 화면과 창모드를 둘 다 하면은 좀 더 스마트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할 거니까 크기를 고정할 거고요. 적당히 고정시킬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화면 크기 안에서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게임 화면 내에서의 설정, 이런 걸 할 겁니다.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직접 만들 변수 같은 것들을 선언해 줄 거예요. 파이 게임이 만들어져 있는 건 그냥 이제 뭐 우리가 사용할 기능들 같은 걸 쓸 수 있는 변수라고 한다면, 얘는 내가 게임의 배경화면을 검은색으로 넣을까 뭐 하얀색으로 넣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해서 변수로 담아 놓을 거예요. 화면에 보여줄 때 우리가 정할 것들에 대한 선언과 초기화, 여기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메인 이벤트 부분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 메인 이벤트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자, 지금 여기까지는 사실 이 게임 창을 위한 거예요. 그냥 화면에 게임 창 하나 띄우려고 필요한 것들인데, 이 게임 창 안에서 내 캐릭터가 처음에 여기에 존재했다가 얘가 움직이는 그 과정들, 내가 어떤 키보드를 눌렀을 때 얘가 미사일을 발사할 거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모든 것들, 기본적으로 변수는 위에서 만들겠지만 그런 작업들은 다 여기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뭐 프레임이라던가 이런 이제 세부적인 세팅들 있죠. 그것도 다 이 메인 이벤트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프레임을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입력, 감지를 할 겁니다.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키보드나 마우스의 감지,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감은 오시죠? 우리가 게임을 켰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뭔가를 눌러요. 그러면 이 게임이 이 마우스의 움직임과 이 클릭을 인식을 해야만 이 안에서 뭔가 동작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키보드도 우리가 캐릭터가 여기 있는데 얘를 왼쪽으로 움직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키를 왼쪽 방향키로 세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왼쪽 방향키 눌렀을 때 이 게임이 그 방향키가 눌렸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캐릭터를 움직여 줄 거잖아요. 그런 모든 감지를 메인 이벤트 안에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입력한 것과 시간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메인 이벤트 안에서 또 잡아줄 거예요. 얘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감지까지는 얘가 해요. 이 단계에서 만들 거고, 감지를 했으면 얘가 클릭했구나, 그럼 내가 뭐 해줘야겠구나 라는 걸 알고 그걸 해줘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화는 이걸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캐릭터가 여기 있는데 미사일을 썼어요. 미사일이 위로 가겠죠. 내 캐릭터는 좌우로 또 움직여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얘는 내 캐릭터 움직임과 연관이 있어요? 상관없죠. 얘는 발사된 순간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은 위로 그냥 쭉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미사일 이미지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얘는 키 입력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를 줘야 돼요. 그쵸? 이 미사일 자체를 우리가 직접 컨트롤하는 키를 만든다면 이것도 입력된 키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변화를 줘야겠지만, 이런 그냥 기본적으로 발사되는 미사일은 발사된 순간 그 시점에서부터 뭐 몇 초 동안 위로 쭉 올라갈 것이다, 이런 세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력과 시간에 따른 변화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전사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전사 작업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 화면에 그려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을 감지했고 그 입력에 따라서 변화를 줬고요. 그 변화를 다시 화면에 그려야 사용자들이 변화된 화면을 볼 거니까, 열심히 여기서 변화를 줘놓고 안 그리면 사용자들은 그 고정된 화면만 보는 거예요. 아까 이미지들의 집합이라고 했죠. 변화했으면 변화한 대로 그걸 다시 그려서 사용자한테 다시 보여줘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렸으면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그린 걸로. 그래야 사용자들이 변화된 화면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가지 가볍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트리스 게임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테트리스 화면이 있을 거고 여기에 뭐 이런 모양의 블럭이 나왔대요.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이에요. 그럼 이 블럭은 사용자의 키 입력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아예 한 번에 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럼 얘는 시간에 따른 변화 플러스 입력에 따른 변화를 같이 적용을 해줘야겠네요. 그쵸? 왜냐면 키보드 입력을 하면 입력한 대로 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입력을 아무것도 안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얘는 천천히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쵸? 이런 작업을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변화를 주고, 뭐 예를 들어 입력을 안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얘가 여기 이제 위치하게 된대요. 그럼 얘가 같은 화면에서 변화된 위치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화면에 새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실제로 이 화면 하나밖에 못 보지만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고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처음에 보여준 화면이 하나 있으면 그 내부에서 변화된 화면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변화를 감지하고 그 변화대로 새로 그려서 얘로 다시 얘를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매 순간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초당 60번씩, 프레임이 60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게임 종료, 이 정도까지 하면 전체적인 구성은 끝. 이제 게임을 켰는데 끌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강제 종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게임 종료까지 우리가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이제 기본적이고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틀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이제 여기로 와서 테스트까지 한번 완료를 했으면, 이제 문제없이 출력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면 이제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 그 전에 이거부터 하나 해야겠네요. 우리가 지금 그 주피터 노트북으로 새 파일 하나 열어서 지금 여기 셀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 코드 입력할 셀을. 얘는 보면 untitled4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제목이 없다로 지어져 있는 건데, 이 상태면 우리가 열심히 작업하고 저장하고 내일 와서 작업하려고 하는데 찾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얘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바꿀 때는 그냥 여기 클릭하시면 바꿀 수 있는 창이 떠요. 여기다가 파이게임 에그제 뭐 이런 거 이름 하나 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리네임을 하시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자, 우리가 얘를 어떻게 열어요? 열 수 있어야 다음 시간에 왔을 때 또 얘를 적용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실제로 여기에 존재하게 돼요. 사용자의 애드미니스트레이터 들어오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와 있네요. 수정한 날짜를 보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니구나, 얘는 아까 만들어졌고, 근데 아무튼 오늘 만든 거니까 제가 만든 거예요. 왜 안 바뀌었지? 어쨌든 이 파일을 가지고 키면 됩니다. 여기 파일에 있는 오픈을 누르시고, 왜 또 이래? 그러면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을 딱 키면 얘가 뜨잖아요. 여기에 보면 안 나오네. 이렇게 서버가 이상할까요? 여러분들은 이거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여기 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방금 만든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저는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서버를 좀 껐다가 킬게요. 저도 여기 생겼어요. 이거 누르고 들어가면 아까 상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만 잘 했으면 다음날 와서 작업하는 거 문제 없겠죠? 저장은 똑같이 컨트롤 S로도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얘가 오토세이브를 해요. 근데 오토세이브를 안 하는 찰나에 끄게 되면 저장이 안 될 테니까 간간히 한 번씩 저장 누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시작을 할 건데, 저랑 똑같이 쳐주세요. pip install pygame. 이렇게 치시면요, 얘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나는 파이게임이라고 하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다운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파이게임 자체는 파이썬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연결을 해야만 쓸 수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러려면 파이게임 라이브러리를, 외부 라이브러리를 인스톨 하겠다라고 명령어를 친 거예요. 자, 얘를 컨트롤 엔터 실행을 시켜보시면 밑에 뭐라고 나올 겁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뜨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아마 컬렉팅 파이 게임에서 중간에 successfully installed 파이 게임 이런 식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나오셨나요? 그럼 됐어요. 그리고 얘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매번 실행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실행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얘를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운 거고요. 뭐 써놓으면 상관은 없긴 한데 내가 실행할 때마다 새로 다운로드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죠. 이미 다운로드 되어 있는 건데 할 때마다 새로 또 받으면 불편하니까. 자,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 이제 임포트 그리고 파이 게임 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얘도 한번 실행을 시켜주시면 뭐가 나왔죠? 이거 이제 쓸 수 있다라고 된 거예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그 저번주에 파이게임 치고 들어갔던 그 사이트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DOC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몇 가지 그 사이트로 연결되는 거고, 여기까지 완료가 되셔야 이제부터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파이게임을 활용해서 설치하고 임포트 하는 것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코드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거예요. 항상 이거 따라치는 거에 너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마 문제가 없긴 할 텐데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상황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름을 뭘로 하지? 잠시만요. 그 클래스 배울 때 제가 콜앱에다가 공유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다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 밑에 하나가 나왔을 겁니다. 이거 들어오시면 코드가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제 좀 실질적으로 하나씩 해 나갈 건데 줄 정리를 좀 하고 이 정도만 일단 해놓고,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초기화부터 한다고 했죠. 실제로 여기다가 이제 작성해서 실행시킬 때는 처음에 인스톨하는 거 빼주시고 임포트부터 유지시키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초기화를 할 건데, 자, 파이게임.init 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시킬 겁니다. 여기서 이 파이게임은 우리가 임포트를 해놓은 이 파이게임 가져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가져와서 점 리모컨 누른 거죠. init 만들어져 있는 함수 호출한 거예요. 이 init은 여기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다가 init 검색하시면 나와요. pygame.init 이거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영어로 못 읽으시면 번역해서 읽으면 된다고 했죠? 번역해 놓고 잠깐 볼게요. 그만큼 읽어보세요. 파이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듈들,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다 쓰려고 초기화하겠다 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여기 밑에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init 함수를 그냥 실행시키면 파이게임이 제공하는 모든 모듈을 사용하겠다라고 초기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파이게임이 제공하는 것 중에 내가 만드는 게임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 근데 그 필요 없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상태인데 내가 모든 모듈을 다 초기화를 해요. 그럼 내 프로그램은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개별 모듈, 내가 쓰고자 하는 것만 초기화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다 갖다 써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모듈 그냥 init 함수로 초기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간단하게 지뢰찾기 같은 거 만들고 싶다, 근데 나는 이거 그냥 init 말고 개별 모듈로 해볼래, 그럼 구글링해서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파이게임 개별 모듈 초기화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모듈을, 파이게임에서 제공하는 모든 모듈을 사용하려고 준비를 마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얘를 실행을 시키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게임 화면 설정, init 여기 초기화 첫 번째 거는 이게 끝이에요. 이거면 끝나요. 다른 거 없습니다. 게임 화면 설정에 여기 이제 게임 화면 크기 정한다고 했잖아요.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 거고요. 한 요정도? 400에 900? 지금 이거 한 줄 뭐 한 거예요? 그냥 변수 하나 만들어서 리스트 객체 만들고 연결해 놓은 거죠.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요. 리스트 활용한 겁니다. 사이즈라는 변수에 지금 400, 90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리스트 객체를 연결해 놓은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제 파이게임 다시 불러와서 이 안에 디스플레이 set 모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뭐겠어요? 이 display.set 모드, 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디스플레이 치면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요 안에서 set 모드라고 하는 애를 쓴 겁니다. 그냥 이거 우리가 파이게임 쓰겠다 라고 해놓은 게 여기 있잖아요. 임포트. 그리고 이거 가져다가 썼었죠. init 이것처럼 파이게임 점 시작해요. 그러면 파이게임 안에 있는 기능 쓰겠다 하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거 갖다 쓰겠다. set 모드 함수까지 호출을 한 거고, 그럼 set 모드가 뭐하는 엔진은 여기 찾아보면 나오는 거고. 근데 사실 set 모드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세팅하는 거 같지 않아요? set이라는 단어가 쓰였으니까. 맞아요. 이거 세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여기 보시면 set 모드 이렇게 소괄호가 열려있고 안에 뭔가 들어있죠. 이거 이 안에 넣을 수 있는 인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고는 사실 여러분들이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일단 기본 베이스로 알려드리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좀 추가적인 걸 하고 싶으면은 구글링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얘를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얘는 그냥 기본적인 참고 자료, 일종의 참고 자료로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여기 샘 모드 안에 얘를 넣을 거예요. 사이즈, 이거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죠. 그럼 이 사이즈는 결국 뭐예요? 이거 실행되면 컴퓨터가 이 자리에 뭐 넣는 거예요? 네, 400, 900 들어있는 리스트 넣겠다 하는 거죠. 샘 모드 안에 리스트가 인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넣어준 겁니다. 그럼 얘가 화면을 이 사이즈로 세팅하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얘를 이대로만 해놓으면 나중에 쓸 때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 하나 만들어서 담아 놓겠습니다. 스크린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 결과를 좀 담아 놓도록 할게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내용이 나올 거니까. 자,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 그냥 타이틀 변수 하나 만들어서 파이게임 이그잼 이라고 하는 문자열 넣었죠. 그쵸?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수 생성하고 값 넣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얘도 파이게임 안에서 제공받는 디스플레이 중에 set caption이라고 하는 애를 쓸 겁니다. 이 안에다가 인자로 타이틀을 줄 거예요. 자, 이 set caption 당연히 여기 있겠죠. 지금 디스플레이까지 들어온 상태였으니까 여기다가 set caption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 쓴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 인자 넣어줬을 뿐이고요. 그냥 있는 거 가져다가 쓴 겁니다. 자, 근데 이쯤 돼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당신이 쓰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갖다 쓰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셋 모드가 있는지 없는지, 셋 캡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찾아서 이걸 해? 지금 이미 보여줬으니까 이걸 찾아 들어가는 거는 쉬운데 어떻게 생각해내? 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그거 저도 얘한테서 알아본 거예요. 이걸로 파이게임 이런 거 검색하면요 나와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아 여기선 이걸 썼구나 저기선 저걸 썼구나 라는 거를 알고 저도 공부해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파이게임 라이브러리를 알 이유가 없죠. 저도 몰라요 이거. 저도 이런 거 검색해보고 아 여기서 이런 걸 썼구나, 아 그럼 얘는 이런 효과겠구나 라는 거를 혼자 파악을 한 거예요. 검색해보고. 여러분들한테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뭔가 코드가 쭉 쓰일 거예요. 이제 쓰이고 나서 얘가 그래서 뭐 하는 애지? 라는 게 궁금하면 이 안에다가 인자들을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시켰을 때 화면에 도드라진 변화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 지금 400, 900인데 뭐 이게 400, 900이라서 대충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렇게 나왔대요 화면이. 근데 얘를 늘려보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나올까? 그럼 화면이 정사각형처럼 나오겠죠. 아 그러면 얘가 가로고 얘가 세로고 그걸 인자로 주는 거구나. 그리고 이 사이즈가 결국에 이 화면 크기를 정하는 애구나. 이렇게 역으로 분석해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검색해서 그대로 따라치는 클론 코딩으로 게임 만드는 거 쉽죠.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건 사실 의미가 없고 내가 이걸 따라 하면서 얘네들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게임을 만드는 것보다. 그 파악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수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이제 이걸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공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주에 아마 이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정독해가지고 아 나 이제 이 라이브러리 다 외웠어, 다 쓸 수 있어 하고 달려들면서 게임 만드는 그거 아니라고 했죠.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에 제공되는 베이스가 제가 드리는 이거기 때문에 요거를 토대로 역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을 알아낸 걸로 내 입맛에 맞게 바꿔보고, 이거가 공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셋 캡션까지 사용을 했는데, 얘는 뭐 하는 애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거 얘는 브라우저에 캡션이 달려있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게임 화면이 켜질 건데, 이 게임 화면 보면은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메이플 스토리다, 메이플 스토리 창모드로 켰다, 그럼 여기에 뭐 나뭇잎 하나 들어가 있고 메이플 스토리 써있거든요. 이게 캡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캡션에 타이틀이라는 이 변수를 인자로 줬어요. 그러면은 이따가 게임 화면 키면 이 자리에 뭐 온다는 거예요? 이거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보여주려고 하나 세팅을 한 겁니다. 이것도 화면의 일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크기 고정했고 타이틀까지 지정을 했으니까, 얘는 다른 데에서 또 쓸 게 없어서 변수에 담는 필요가 없어요. 얘는 다른 데서 써야 되기 때문에 변수에 미리 담아 놓은 건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변수에 안 담은 거고, 이번에는 이거 하나 정해줄게요. 제가 아까 게임 만들 때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려면 일단 시간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시간이 얼만큼 지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코드 내에서 시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클락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든 거고요. 얘한테 하이게임에서 제공해주는 현재 시간을 알려주는 함수를 또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친구들도 다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없는 거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얘가 알아서 시간을 알아와 줄 거고요. 그걸 변수에 넣어 줄 거예요. 그럼 우린 이거 활용하면 현재 시간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화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나서 일단 요거부터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메인 이벤트에 반복문을 하나 쓸 건데요, 제가 이거 to로 넣어 놓을 거예요. 그럼 이거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t가 대문자여야죠. 그쵸, 무한반복이죠. 강제로 무한반복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반복문 처음 할 때 일부러 무한루프를 만들어서 쓴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무한루프가 쓰인 이유가 뭐겠어요? 그쵸?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게임이에요. 화면이 켜졌어요. 내가 방향키 하나 눌러요. 그럼 얘가 실행을 하겠죠. 변화 감지해서 그 입력에 따른 변화를 또 그려가지고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게임이 종료된대요. 이건 무슨 경우예요? 말이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게임을 끄겠다라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기 전까지는 게임이 돌아야 돼요. 계속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한루프에 가둬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렇습니다. 무한루프가 없으면 뭔가 하나 하고 나면 그 프로그램은 끝날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한루프에 가둬 놓는 거고, 얘를 줄바꿈을 할게요. 들여쓰기를.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FPS를 설정을 할 건데, FPS는 우리가 위에 만들어놨던 현재 시간 변수 가져와서 킥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쓰면 돼요. 이 틱이라고 하는 애가 FPS를 설정해주는 애인데, 여기다가 이 가로 안에 인자로 60을 주면 초당 60번 할 거야 라고 한 거고요. 10을 주면 초당 10번 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단 60으로 좀 맞춰놓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무한루프 안에 들어왔잖아요. 무한반복문이 쓰였으면 뭐 하나는 탈출구가 있긴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브레이크가 있었죠. 그래서 브레이크에 관련된 사항을 하나 좀 먼저 정해주고 갈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저는 시스템 exit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얘한테 0을 넣어 줄 거고요. 이 조건을 시스템 exit이라고 하는 변수가 0과 같냐 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거 결국 지금 똑같은 무한루프죠. 여기서 0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서 0이랑 똑같아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맞잖아요. 그쵸? 이렇게 만들어주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내가 게임을 끄겠다 라는 걸 클릭을 했을 때에는 얘의 값을 바꿔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반복이 돌다가 올라갔어요. 얘를 만나요? 조건이 거짓이래요? 그럼 빠져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게임을 종료시킬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게임을 끄겠다, 예를 들어 X 버튼을 누르겠다 라는 입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입력 감지 쪽에다가 자, 이런 반복문 하나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거 while 안에다가 form은 쓴 거예요. 그냥 자, 이거 뭐겠어요? 유추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말 그대로 파이게임, 이거 파이게임 쓰겠다, 이벤트, 여기서 발생한 모든 것 가져오겠다 한 거예요. 여기 당연히 있는 거고요. 올라가서 이벤트 검색해보면 파이게임.이벤트가 있고요. 요 안에 get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를 가보면 어떻게 가져올지 알려주고 있는데, 이거 사실 몰라도 돼요. 그냥 이 파이게임.이벤트.get 함수 실행시키면 이 화면 내에서, 이 지금 로직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내에서 발생한 키보드 입력 혹은 마우스 입력, 이런 모든 입력 값들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여기다가 한 번씩 담아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가 in 뒤에 왔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뭐예요? 순회할 수 있는 요소인 거죠. 모든 입력을 담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변수일 수가 있나요? 모든 입력이라는 건 우리가 키보드 클릭을 한 번 하고 두 번 해요. 그럼 그 두 번에 대한 입력이 여기 다 담겨야 되는데, 그럼 얘는 당연히 객체여야죠.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순회할 수 있는 요소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반복문을 돌려서 매 순간순간의 이벤트들을 이벤트라는 변수에 넣겠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벤트 .type이라고 하는 함수를 또 사용을 이건 변수를 사용을 할 건데, 이 이벤트에 얘가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돼서 하나씩 담아주면 이 이벤트 안에는 어쨌든 얘가 돌려준 어떠한 값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 값에서 타입이라는 변수를 꺼내서 비교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누구랑? 파이게임에서 제공하는 이 퀴즈라고 하는 애랑. 그러면 얘가 서로 일치를 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게임 끌 거야 라고 입력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시스템 exit을 1로 바꾸겠다 라고 해준 겁니다. 이따가 실제로 어떤
값들이 여기에 찍히는지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화면이 안 나올 거라서 일단은 진행을 할 건데, 좀 이따가 확인을 같이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조건을 충족했대요. 그러면 얘가 바뀔 거고, 반복문이 돌다가 조건이 거짓이라 탈출하겠죠. 그러면 게임 꺼지면 되겠네요. 그래서 탈출했으면 파이게임을 종료하겠다 라는 함수를 써줄 겁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화면 볼 수 있어요. 화면 보는 것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종료하는 것도 만들었고, 실제로 프레임 설정도 했고, 메인 이벤트 무한반복 걸어놨어요. 여기다가 이런 거 한번 하죠. 우리가 아까 위에서 만들어 놓은 이 스크린, 화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스크린 변수를 활용해서 스크린 필 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딱히 알 필요 없는 애예요. 이거 까볼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냥 전사 작업, 화면에 그리려면 이 파이 게임 안에 있는 필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만 아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뭘 그려야 될지 우리가 설정한 게 없기 때문에 컬러라고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만든 적이 없죠? 컬러라는 변수는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컬러. 그리고 이 변수에는 이제 우리가 색깔에 대한 정보를 넣을 건데, 색깔에 대한 정보를 레드, 그린, 블루 이런 식으로 넣을 게 아니라 RGB를 사용해서 넣을 거예요. RGB는 RGB, 얘는 이제 색의 삼원색이잖아요.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RGB 형식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0부터 255까지 차례대로 레드칸, 그린칸, 블루칸에 숫자를 넣어주면 그 조합으로 색이 완성되는 방식이죠. RGB. 그래서 총 각 자리마다 256가지의 선택지를 넣을 수 있고요. 0부터 255까지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0, 0, 0 모든 게 0이면 얘가 블랙이에요. 블랙. 000 블랙 맞나? 근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구글에다가 컬러 피커 이런 거 하나 검색해 보시면요, 이게 나와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 고르면 돼요. 만약에 검은색 골랐어요. 여기 RGB 000이죠. 내가 원하는 색 여기서 고르면 돼요. 고르고 RGB 컬러 확인. 여기 뭐 헥사 코드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색깔을 찾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다 000이 블랙이니까 일단 블랙을 넣어놓고 여기다가 컬러가 들어갈 수 있게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 얘는 파이게임의 디스플레이 플립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얘도 필과 마찬가지예요. 업데이트 하려면 파이게임 안에 있는 플립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작성을 하셨다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게 하나 나올 거예요. 나오셨을까요? 여기 보면 사이즈가 가로가 짧고 세로가 길죠? 400, 900 우리가 설정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900으로 아까처럼 바꿔보면은 이거 정사각형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파이게임 이그젠 여기 들어가 있죠? 이게 캡션. 화면 구성한 거예요, 우리는 위에서. 그리고 지금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얘는 초당 60번씩 깜빡이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잘 안 가죠? 진짜 어떻게 깜빡이는지 보고 싶어. 보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다가 커스텀
컬러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실제로 변화를 줄 겁니다. 똑같이 RGB 컬러를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약간 임시니까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것도 제공을 드릴 거기 때문에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시간에 따른 변화에다가 반복문이 돌 때마다 K가 1씩 증가하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K가 짝수일 때 컬러를 블랙, 이거 하나 더 만들죠. 그러니까 그대로 블랙으로 두겠다라고 한 거고, 이거 말고 홀수일 때 이때는 컬러를 커스텀 컬러로 바꾸겠다. 이거 그냥 반복문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K가 1씩 증가할 때마다 짝수일 때는 블랙이고 홀수일 때는 이 커스텀 컬러가 나오도록 세팅을 한 거예요. 시간에 따른 변화죠. 자,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거 끄고 보이세요? 화면 깜빡이고 있죠. 엄청 빠른 속도로. 이게 초당 60프레임입니다. 이게 밝은 색으로 하시면 눈 엄청 아플 거예요, 이런 걸로 하면. 그래서 일부러 어두운 색으로 제가 세팅을 한 거고요. 얘를 좀 더 명확하게 보려면 여기를 한 2 같은 걸로 바꿔보면 돼요. 초당 60번은 우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2로 바꿔놓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어때요? 이제 초당 2번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에 대한 설정, 우리가 아까 틱에다가 넣어준 숫자의 역할입니다. 초당 몇 번 할 거냐. 그리고 그게 결국 무한반복문 안에서 그리고 업데이트하고 반복문이 돌 때마다 얘네들이 업데이트하고 그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볼 때 바뀐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이것도 한 번만 확인해보죠. 이거 900으로 바꾸고 이 타이틀도 뒤에 뭐 붙여볼게요. 실제로 잘 변하나. 잘 변하네요. 이름 바뀌었고 사이즈 커졌고, 그쵸? 이런 식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직접 바꿔가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분 15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